돈을 들고 앉아 있는 겁니다, 사실. 누가 먼저 앉아 뭐 잡아주느냐가 문제죠, 사실. 자금들은 이제 뭐 회원권을 좀 산다든지 또 뭐 부동산 취득해둔다든지 뭐 이런 쪽으로 전용을 해버리니까. 그런 척하고 선수 내고 나서 다 감사를 한 거죠. 한 뭐 핀데 다들 병에 들어와가지고. 안녕하십니까. 탐사기획 돌직구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삶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무엇보다도 일감이 줄어든 생산 현장이 비상입니다. 자, 우리 울산은 그 여파가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지역이기도 하죠. 울산 지역의 주력 업종인 자동차와 조선 2, 3차 하청업체들은 부도 순서를 기다리듯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수십조 원에 달하는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을 풀어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정작 중소기업들은 그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과연 뭐가 문제이고 어떤 상황인지 이상욱 기자가 취재를 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상욱 기자. 네네. 자,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다 보니까 산업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특히 중소기업들이 많이 힘들죠. 네, 그렇습니다. 종업원 2, 30명 이하의 중소기업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울산의 경우 주로 자동차나 조선 하청인데요. 대기업들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생산량을 줄이면서 이들 하청들의 일감도 줄어서 회사 경영이 더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실제 중소기업 중앙회나 대한상의 조사 결과 중소기업 10곳 중 4곳 이상이 지금 상태로라면 앞으로 석 달을 버티기 힘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책 자금이라는 것이 풀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당연히 공장 운영이나 신기술 개발 등에 써야 할 정책 자금이 엉뚱한 곳에 쓰이는 사례가 심심찮게 적발되고 있습니다. 줄줄 새는 정책 자금과 보조금 실태 추적했습니다. 지난 2010년 울산 지역의 부족한 공장 용지 확충을 위해 조성된 와지 일반 산업단지. 경사도가 심한 산지를 깎아내리는 난공사 끝에 12만 7천 제곱미터에 달하는 공장 용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주로 자동차와 조선 기자재 업체가 빼곡히 입주해 있습니다. 이 산업단지에 입주해 조선 기자재를 생산하던 A 업체는 조선업 침체로 난항을 겪던 지난 2016년 정부와 울산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습니다. 금액은 14억 3천만 원. 신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조건으로 정부와 울산시가 65대 35의 비율로 무상으로 제공한 돈입니다. 이 업체가 있던 공장을 찾아갔습니다. 조선 기자재를 수송하기에는 아찔할 정도로 높은 곳에 공장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른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업체가 어디로 갔는지 새로 입주한 업체도 모릅니다. 여기 예전에 이 회사가 주였습니까? 네. 그 공장이 딴 데로 갔나요? 이전에 갔구나. 어디로 이전했나요? 그걸 모르시고요. 확인 결과 이 업체는 정부 보조금을 받은 뒤 공장은 온산공단 부근으로 확장 이전했고 3년 동안 직원을 한 명도 신규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사업 기간 동안 최소 83명을 신규 고용하겠다는 약속을 어긴 겁니다. 128억 원을 신규 투자해 사업 다각화에 나서겠다고 한 약속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사업 기간 신규 투자는 고작 17억 원. 울산시는 보조금 전액 환수 결정을 내렸습니다. 환수된 사례도 있습니다. 네, 뭐 어떤 사례들이죠? 이게 뭐 정당하게 집행하지 않은 경우는 아니고 부정하거나 이런 경우는 아니고 네. 또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기준에 보조금을 이제 얼마를 자기들이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이제 그 금액에 맞추어서 보조금이 나간 건데 계획된 기한 내에 보조금이 충분하게 집행이 안 됐거나 혹은 이제 고용 목표를 달성을 못했거나. 울산시 북구 달천에 있던 비자동차 부품업체도 2016년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10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공장을 울주군 반천산단으로 이전했지만 역시 투자 금액과 45명 추가 고용 목표를 지키지 않아
보조금을 전액 환수당했습니다.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을 받은 뒤 기존 공장을 매각하는 바람에 자금을 환수당한 업체도 있습니다. 울주군 웅천면에 있던 C업체는 신제품을 개발해 직원을 신규 채용하겠다며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3억 7,9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업기간 내에 울주군 온산업으로 공장을 이전하고는 웅천에 있던 기존 공장을 팔아버렸습니다. 보조금을 받은 뒤 기존 공장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을 어겼습니다. 다른 지역 관계 아니고 네, 울주군에서 투자를 했죠. 해가지고 정설을 하다 보니까 네, 기존 그 아이템 죽어버린 거 없어져버린 게 해가지고 그걸 살릴 수는 없잖아요. 해가지고 예, 아이템이 없어지니까 네네, 그럼 분명히 소행하고 새로 신규 이제 앞으로 그 저 3대 업종 다 사라지니까 이 업종은 가야 된다. 예. 그걸 이야기했는데도 허용이 안 된다더라고요.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제도는 수도권 기능 분산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2년 도입됐습니다. 수도권에서 빠져나오는 기업과 지방 신정설 기업, 국내 복귀 유턴 기업들이 너도나도 신청했습니다. 투자 유형과 대상에 따라 설비 투자 금액의 최대 34%를 정부와 지자체가 무상으로 지원하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2012년부터 지금까지 울산에서만 12개 업체에 122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국비 81억 원, 시비 41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 돈이 제대로 쓰였는지 알아보기 위해 최근 울산시가 전수조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6개 업체가 투자 촉진 보조금 전액 환수 조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기존 사업장을 매각해 자기 호주머니를 불리거나 고용 목표를 지키지 않은 업체가 주로 적발됐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가 되고 나면은 자기들이 정산서를 보내주고 회사에서 그럼 저희들이 이제 계획대로 집행이 됐는지 회계사에까지 보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정산을 완료한 이후에 이제 5년간 관리를 합니다. 자금을 회수당한 업체들도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불만이 많습니다. 그 환수는 이제 다 하셨나요, 그럼요? 아, 되죠. 해가지고 이자하고 법정 이자하고 뭐 다 해가지고 소리 많이 받죠. 하여튼 생긴 내는 건데 생세. 예, 나라에 사는 게 다 그렇지만도 예. 저런 척 하고 생생 내고 나서 다 함사에 가는 거죠. 한 핑계 다들 별명 들고 와가지고. 우리는 현 정부 들어 급격히 늘어난 보조금 집행 내역과 부정수급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2017년까지 3년 동안 95조 원 안팎에 머물렀던 정부 보조금은 2018년 105조 4천억 원으로 늘더니 지난해 124조 4천억 원, 올해는 무려 160조 원으로 폭증했습니다. 고용 복지 사업이 확대된 결과입니다. 이렇게 지원금이 늘어날수록 부정수급 사례도 등달아 증가했습니다. A업체는 최근까지 정부로부터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비 6억 8,499만 원을 허위로 타냈습니다. 실제 공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가짜 공사 사진과 시공 확인서를 내도 현장 확인 작업은 없었습니다. 저소득층을 상대로 보일러 설치를 해주는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 사업에 허점을 노린 겁니다. 중소기업들이 정규직 청년을 고용하면 1인당 연 900만 원의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이 장려금도 눈먼 돈이었습니다. 사업주 B씨는 지원 대상이 없는 자신의 배우자와 자녀를 고용한 것처럼 꾸며 고용 장려금 11억 7천만 원을 타냈다가 적발됐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까지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12만 869건으로 전년도의 4만 2천여 건보다 2.8배 늘었습니다. 부정수급액도 388억 원에서 647억 원으로 불어났는데 일자리 안정자금 부정수급액이 가장 많았습니다. 정부가 각종 보조금 사업을 대폭 확대하면서도 관리 감독은 소홀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에서의 예산은 사실 워낙 급박하게 쓰기 때문에 그냥 아랫돌 빼서 윗돌 개고 여기 있던 돈 빼서 저쪽에다 쓰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남는 거를 본인한테 쓰기도 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철저하게 예산 관리를 할 인력조차 없거든요.
네, 정부 보조금이 정말 급한 업체에 또 꼭 필요한 부분에 잘 쓰여야 될 텐데 이게 눈먼 돈이 돼서 제멋대로 쓰다가 나중에는 회수까지 당하는 그런 업체가 있다고 하니까 좀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런 겁니까? 지방 투자 촉진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지원 조건이 명확하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목표 투자 액수와 고용 목표를 반드시 달성해야 하고 지원금을 받은 뒤 3년 동안에는 기존 공장을 매각하면 안 된다 이런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금을 받은 기업들이 자금 사정이 나빠지거나 하면 다른 용도로 써버리기 때문에 환수 조치를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정책 자금이 중소기업들한테는 오히려 그림의 떡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라고 하는데 정부가 이렇게 경영 안정 자금을 수십조 원을 풀었는데 이게 왜 도움이 안 되는 건가요? 정부 정책 자금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기술보전기금이나 신보 같은 정부 출연 정책금융기관에서 장기 저리로 지원하는 긴급 경영안정자금과 창업자금, 그리고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지자체 등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운영자금인데요. 이들 자금은 이자가 시중은행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그만큼 신청자가 많은 편입니다. 올 들어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되면서 정부는 중소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과 일자리 자금, 정책자금 30조 이상을 시장에 풀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나 조선 하청업체가 몰려있는 울산 인근 산업단지를 둘러봤더니 이 자금을 받았다고 하는 업체를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폐업하는 업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와 경주시 간 7번 국도를 따라 인접해 있는 경주시 외동읍. 자동차와 조선 관련 2, 3차 하청업체 317개가 몰려 있습니다. 이들 하청업체에 근무하는 종업원만 7,500여 명. 전체 외동읍 인구의 절반에 가깝고 대부분 울산이 생활권입니다. 자동차를 타고 산업단지 곳곳을 둘러봤습니다. 집단 휴가철이 지났지만 생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각 공장마다 가동률을 줄인 탓인데요. 공장 곳곳이 비어있고 문이 굳게 닫힌 공장도 보입니다. 철문을 굳게 닫아둔 업체 한 곳에 들어갔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 산업단지에서 가장 매출액이 많았던 자동차 2차 하청업체입니다. 이 업체 대표는 지난 6월 17일 돌연 사업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자동차 경기 침체에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유동성 위기로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며 1차 하청업체 4곳에 공급 중단 공문을 보냈습니다. 납품을 한 번 하면 될 걸. 견적에는 납품 하루에 한 번 돼 있는데 자기들 상황에 따라 가지고 한 번 할 걸 2번 하고 3번 하면 임금비, 물류비가 배로 증가합니다. 그러면서 완전 뭐 그냥 꼬르박는 거죠. 매출만 높고 남는 이유는 점점 줄어드는 거죠. 이 업체가 생산 중단을 선언하자 당장 현대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창 잘 팔리는 팰리세이드와 산타페 등 SUV에 들어가는 크래시패드와 퓨즈박스 공급이 중단되면 라인을 세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업체 1차 협력사 4곳이 긴급자금 150억 원을 지불하면서 부품 공급 중단 사태는 막았지만 결국 폐업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1차 업체들 갑질에다가 고객사 강제 단가 인하에다가 임금비 상승에다가 코로나 겹쳤죠. 그에다가 이제 우리 주거래은행에서 대출 연장을 안 해줬습니다. 만기 연장을. 그러니까 저희 완전 사업 포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었죠. 지난 2011년 창업한 이 업체는 당시 종업원이 36명, 매출액 5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후 성장을 거듭해 폐업 당시 종업원이 100명을 넘었고 매출액이 239억 원에 달했습니다. 일자리 창출 공로로 올해 경주 상공회소가 주는 상공대상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직원을 추가 채용하고 매출이 늘어날수록 오히려 적자 폭도 커졌다고 합니다. 매출이 성장하면 자재도 많이 구입하고 인원도 늘고 저희가 경주 상공에 주는 일자리 창출 상공 대상도 받았어요 원래. 그런데도 지금 이 지경입니다. 사업은 번창하는데 적자가 더 늘어나는 부조리를 해소하기 위해 이 업체가 찾은 건 국가정책금융기관.
장기 저리로 자금 지원을 하는 정책금융의 문을 두드린 겁니다. 하지만 정책금융기관들의 문턱은 더 높았습니다. 이윤이 나도 문제, 안 나도 문제였습니다. 자동차에서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기부나 신고 이용해라 하는데 저희가 매출이 성장했지 않습니까? 성장하면 매출이 성장인데 돈이 왜 필요하냐? 성장 안 하는 업체를 줘야 안 되겠냐? 우리가 탈락. 그리고 이윤이 많이 남았으니까 탈락. 이윤이 적게 나오면 어떻게 줍니까? 성장하는 업체 줘야죠. 계속 탈락. 다 탈락입니다. 주의 받은 사람이 없어요. 신보나 기보로부터 한 번 보증을 받은 뒤 보증 기간을 연장하는 건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보증서 연장이 안 되면 부채 비율이 급격히 높아져 신용도가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모든 금융기관 이용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기업가들에겐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다음 달 구하려면 또 기보 갔다가 신보 갔다가 중중 갔다가 계속 쳇바퀴 도는 거죠. 그러면 작년에 했다, 올해 초에 했다, 못 받고 하다 보면 지금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 업체 대표가 폐업을 막기 위해 뛰어다니는 사이 주거래은행으로부터 또 다른 일을 당했습니다. 기존 대출 64억 원에 대한 연장과 추가 대출을 위해 은행 담당자를 만난 아내가 성추행을 당한 겁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은행 심사팀 관계자를 따라 식사 자리에 이어 노래방까지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냥 막 하고 주고 막 그 정도까지 집사세요? 예, 참았대요. 왜 중간에 나오지 왜 참았냐 하니까 혹시 대출 안 해줄까 싶어가지고 그냥 꾹 참고 참았다면서. 그래 손이 부들부들 때리다면서 자기가 뛰쳐나오면 대출 되는 것도 안 될까 싶어가지고 야 그래가 날라줘. 그러니까 집사님은 약 먹고 그냥. 성추행 사건이 상반간 경찰 고소로 이어지면서 주거래은행 심사팀장은 지난해 말 결국 파면됐습니다. 올 초에 은행장들이 다 모여서 이 연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무조건 해주자 코로나 때문에 했는데 자동차에 기본에서는 일단 이 지점에서는 자기 동료가 파면됐다는 이유를 저희한테 덮어 씌우는 거죠. 너희 때문에 우리 동료 파면됐으니까 너한테는 연장 못 해준다. 상환해라. 30% 이상 상환해라. 해당 은행 측은 공식 인터뷰 대신 서면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심사팀장 파면은 은행원 신분에 맞지 않은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조치이며 성추행 문제는 해당 직원 개인적인 문제고 대출금 회수 압박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고 철저히 원칙적으로 처리했으며 오히려 일부 자금을 지원했다고 밝혀왔습니다. 우리는 경주시 외동지역 산단에 있는 자동차와 조선 2차 협력업체 몇 곳을 찾아 자금 사정과 코로나19 정책자금 활용 여부를 물어보았습니다. 대부분 종업원 10명 미만의 영세업체여서 금융권에 대한 두려움은 더 컸습니다. 조금만 실수를 해도 자금 회수 압박이 들어오는 갑 중의 갑이기 때문입니다. 신차 개발용 로봇 바닥판을 만드는 이 업체는 성장 가능성이 있는 강소기업으로 인정받아 창업 자금을 받아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공장 운영에 필요한 정책 자금을 대출받기는 하늘의 별 따기였고 어렵게 자치단체 추천서까지 받아서 금융기관에 제출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막상 이제 그런 혜택을 한번 보려고 또 그 제도를 이용하려고 하면 그 문턱이 너무 높아요. 실제 뭐 신용 상태라든가 또 뭐 재무 상태라든가 전반적으로 다 이제 살펴보는데 제도 같은 경우는 좀 그게 좀 열악하거든요. 그 기준이 이제 워낙 높다 보니까 그 충족 안 되면 돈이 이제 못 풀리는 거죠. 침체기에 들어간 지 오래인 조선 하청업체들의 사정은 어떨까? 조선 판넬을 만드는 이 업체는 최저임금 인상 이후 외국인 근로자 3명을 포함해 필수 종업원 10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 이후 원청에서 납품 대금이 제대로 내려오지 않아 기술보증기금에 정책자금 대출 보증을 신청했지만 허사였다고 합니다. 서류와 면접 심사만 6개월이 걸렸는데 담당자가 바뀌면서 탈락했습니다. 그 여건을 충족시켜 놓고 난 다음에 가보면 그 담당자들이 또 뭐 인사이동 이해가지고 바뀌어버려요. 그럼 새로 부임한 사람은 다시 원론적으로 뭐 처음 보는 사람이니까
이런 짓을 왜 하고 있나 이거. 정부가 코로나 사태 이후 중소기업 정책자금 수조 원을 푼다고 발표할 때마다 이들 영세 기업들의 박탈감은 더 커졌습니다. 산업단지 전체를 둘러봐도 정책자금 수혜를 입은 곳이 없고 한숨 소리만 가득합니다. 몇십 조씩 풀었는데 사실 그게 우리한테 뭐 느끼기는 진짜 느끼지도 못합니다. 예. 뭐 정부에서도 뭐 코로나 긴급 자금회가 풀어가지고 은행에 대출을 해주라고 은행에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은행 문턱이 높아서 은행에서는 카트합니다 사실. 자기들한테 그 기준에 안 들어오면 안 줍니다. 예. 이들 중소기업들이 소속돼 있는 이노비저 협회는 보정 요건 완화 등의 염원을 담아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정량적 기준인 매출 상태와 기존의 자금 대출로 인해 정작 긴급 자금이 필요한 우수 중소기업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한시적으로라도 전년도 매출의 10%까지 보정서를 발급해주는 특별 보정 지원 제도를 만들어 달라는 청원입니다. 정부에서 이럴 때 뭐 우리 뭐 1차 이 제조업들이 뭐 기반 시설들인데 이런 쪽에 좀 생각해 주신다면 뭐 기부나 신보 이쪽에 뭐 특별 보정 제도를 뭐 도입해가라도 보정 한도를 조금 높여가지고 뭐 업체들이 좀 숨통을 쉴 수 있게 뭐 보정서를 좀 끊어줬으면 하는 게 우리들의 바람입니다. 한계에 몰린 중소기업들은 지자체가 출연한 신용보정재단을 찾기도 합니다. 올 상반기 울산의 보정 실적만 5,164억 원. 지난해보다 43%나 급증했고 올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특례 보정 건수는 15,100건, 3,952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신용보정재단의 지원 대상은 대부분 소상공인들이어서 중소기업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규모가 좀 큰 그 중소기업은 신용보전기금이나 기술신용보전기금에서 그걸 보정을 받도록 이런 제도적으로 또 어느 정도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게 까다롭게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정책자금 집행을 책임지고 있는 신용보전기금과 기술보전기금을 찾아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두 기관은 인터뷰 대신 서면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먼저 신용보전기금은 올해 보정 총량을 지난해보다 26조 6천억 원이 증가한 78조 8천억 원으로 확대 운용하고 자동차와 조선 등 코로나19 피해 기업을 위해 정부가 3조 2천억 원을 특별 출연했다고 밝혀왔습니다. 또 기술보전기금은 올해 신규 보정 규모를 2조 8천억 원 증액해 6조 8천억 원 집행하는 한편으로 코로나19 피해 기업의 보정 만기 도래 시 상환없이 전액 연장해 주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직접 정책자금 지원을 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요즘 눈코 뜰 새가 없습니다. 자금 지원 심사를 위한 상담도 해야 하고 직접 기업 현장을 찾아 경영 진단 컨설팅도 해줍니다. 그 기업이 어렵다고 해서 지원을 해줘라. 다만 그 기업들한테 그 변할 수 있는 동기부여나 이런 뭔가 주는 메시지나 이런 과제를 주라. 김 본부장이 이 회사 경영 진단에 나선 건 정책 자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중진공 정책 자금을 받아 쓰긴 하지만 자금을 쓴 이후에도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는 고질적인 병폐를 고치기 위해 직접 뛰어들었습니다. 소위 기업이 돈 벌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갖추는 곳에 저희가 자금이나 이런 게 갔을 때 저희가 상승 효과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기업이 계속 수익이 안 나는 곳에 저희가 자금을 하게 되면 그거는 그냥 일시적으로 이렇게 연장만 하는 거기 때문에 선박 계측 장비와 레이더를 생산하는 이 업체는 2013년 창업 때부터 중진공 정책 자금을 써왔습니다. 지금도 10억 원 정도의 자금을 쓰고 있지만 이렇게 적극적인 사후 관리를 받은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출시를 하고 마케팅을 하고 이제 생산을 늘려 나가려면 자금적인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중진공에서 요번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이제 종합적인 어떤 지원을 해주시기 때문에 저로서는 굉장히 좀 큰 힘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장 바쁜 기관 중 하나입니다. 생존 위기에 내몰린 중소기업들이 저금리 정책 자금을 받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빨리 자금을 집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긴급 경영안정자금 193억 원은 풀린 지 2달 만에 100% 집행이 끝났고 올해 배정된 정책자금 5조 4천억 원 가운데 71.9%가 상반기에 집행됐습니다. 울산본부에서도 7월까지 1,626억 원이 지원됐는데 집행률 80.8%로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주력산업 침체기에 들어간 공단 기업도시 울산의 절박함이 반영된 것입니다. 버틸 수 있는 한계가 어디냐? 1년, 2년 언제 버티느냐? 그게 제일 관건입니다. 사실 번호표 들고 앉아 있는 겁니다. 사실 누가 먼저 앉아 잡아지느냐가 문제죠. 사실 시기적인 문제지. 이런 식으로 하면 전부 다 살아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매출과 수익이 줄어서 부도 순서만 기다린다는 중소기업들. 수십조가 풀렸다는 정책자금 혜택은 받지 못한 채 하루하루 숨통을 조여오는 경영 압박 때문에 밤잠을 설친다고 합니다. 그 돈을 받아가지고 어차피 저리니까 예. 비싼 이자 쓰고 있으면 그걸 이제 갈아타게 해버리고 예. 또 이제 나머지 이제 여력 있는 자금들은 이제 회원권을 좀 산다든지 또 부동산을 취득해둔다든지 이런 쪽으로 전용을 해버리니까 실제 저희들한테 돈이 안 풀립니다. 상공단체 조사 결과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소기업의 42%가 이대로라면 석 달을 버티기 힘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월달 기준으로 해서 이제 10개 기업 중에서 한 2개 정도만 수혜를 받고 나머지 기업체는 이제 코로나에 대한 그런 지원 자금이 아직까지 이렇게 직접 수혜를 받지 않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코로나19 정책 자금들. 과연 제대로 지원되고 쓰여지는지 알 수조차 없는 게 현실이고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지금 이 순간 부도 번호표를 들고 서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점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하나하나 구분이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 어려워서 받아가는 거고 어떤 사람은 어려운 신용만 내서 받아가는 거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구분이 없다 보니까 정부에서 그냥 그 잣대, 룰을 들게 되거든요. 부도 번호표를 들고 기다린다. 이런 업체 대표 말 참 안타까운데요. 정책 자금이 수십조 원, 아까 30조 원이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 자금이 도대체 어디로 간 겁니까? 네, 물론 그 많은 정책 자금이 어디엔가는 지원이 됐을 겁니다. 대부분 재정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고 그러니까 신용 등급이 좋고 코로나로 인한 매출 하락이 명확한 1차 협력업체와 벤처기업에 주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앞서 보신 것처럼 자동차와 조선 2차 하청업체들은 기존 대출을 안고 있는 데다가 코로나로 인한 매출 하락을 증빙할 수가 없어서 정책 자금을 거의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모기업이 생산을 줄이면 당연히 하청업체들은 매출이 줄어들 텐데 이것을 왜 증빙을 못하는 거죠? 네, 해답은 간단합니다. 2, 3차 하청업체들은 원청과 1차 하청업체 요구에 따라서 수시로 납품을 해야 하고 코로나 이후에도 꾸준히 납품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납품 대금 지급이 제때 되지 않을 때가 많아서 매출액은 크게 변동이 없었고 그래서 정책 자금 수혜를 받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 자금이 늘어나도 중소기업들은 그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데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안이 뭐가 있을까요? 네, 정부의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은 말 그대로 긴급한 상황에 처한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 자금입니다. 그런데 여러 정부 부처 간의 업무가 분산돼 있는 데다가 자금의 종류도 천차만별이어서 일일이 단속할 인력도 예산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코로나19 긴급 자금의 경우 이 시간 현재도 집행이 되고 있는데 제대로 쓰여지는지 정부 부처 합동 단속 계획은 아직 잡혀 있지도 않습니다. 코로나19가 아직 진행 중이어서 단속에 따른 반발이 만만치 않을 거란 우려 때문인데요. 아무튼 진짜 필요한 곳에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뒤따라야겠습니다. 예. 우리 경제가 IMF 때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하는데 하루빨리 중소기업을 위한 이 정책 자금 집행이 제대로
또 실효성 있게 잘 쓰일 수 있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단속과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자,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다, 어렵다라는 말만 계속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경제계에 특히 많은 지원과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돈이 투입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죠. 하지만 어디에 어떻게 잘 쓰이는지가 더 중요할 겁니다. 자, 정책 자금이 올바르고 또 투명하게 집행이 되고 그 효과로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어하는 중소기업들이 좀 더 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자, 탐사객 돌 짚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